선사고 6회 1번 a 플러스 b를 계산을 하면 x에 대한 2차는 2차끼리 계산하면 3x제곱, 그 다음에 y제곱은 y제곱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2y제곱 하면 정답은 3번하고 마이너스 xy 하나만 있으니까 확인하고 지나가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2번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얘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네. 그럼 어찌됐든 이제 우리가 a 곱하기 b의 값은 구해봐야 되는 거고, a 플러스 b의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대신에는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라고 써주면 문제에서 요만큼의 값은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ab가 될 거고, 얘가 3이니까 지금 얘는 계산해봤자 1이지. 그래서 따라서 a 곱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럼 그랬을 때 얘도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3ab가 될 거니까 1 플러스 6 해서 7, 정답 5번. 그 다음 3번 2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2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은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이랑 똑같은 말이니까 판별식 써주면 짝수 판별식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따라서 k 값은 0 아니고 0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는가? 0보다 크다니까 k 값이 4분의 1보다 커질 거고, 문제에서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k의 최소값은 1.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우리가 원하는 숫자 아무거나 대입해주거나 아니면 전개해서 개수 비교해주거나 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얘도 나는 그냥 숫자 대입할게. 대입할 만한 게 2랑 1 보이니까 2 대입하면 좌변은 8 더하기 2 더하기 1, 우변은 a 더하기 b, 이렇게 돼서 a 더하기 b의 값이 11이다 나올 거고, x에다가 1 대입하면 좌변은 2 더하기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b,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b의 값이 2가 나오겠지. 따라서 a 값은 9가 나올 거고, 따라서 구하라는 거 정확하게 a 빼기 9는 9 빼기 2니까 7 해서 정답 2번. 5번 실수 ab가 등식 저걸 만족시킬 때 2a 플러스 b의 값은 뭐 하라는 거냐면 좌변을 실수부 더하기 허수부 i꼴로 고치세요 라는 뜻이고, 얘네들은 어차피 분모를 실수화할 건데 서로 지금 분모가 켤레잖아. 그러니까 통분한다는 느낌으로 2 더하기 i 2 마이너스 i 분의 a 쪽에는 2 마이너스 i 곱하고 b 쪽에는 2 플러스 i 곱하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실수부래 켤레 복소수끼리의 제곱은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이니까 5 분의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2a 마이너스 2b,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네. 됐지? 그럼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2 마이너스 3i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5분의 2a 마이너스 2b는 2가 될 거고, 5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3이 될 거니까 식을 정리를 좀 해주면 a 마이너스 b의 값은 5가 될 거고, a 플러스 b의 값은 15가 되겠지. 그래서 두 개 더해주면 2a의 값은 20이 될 거고, 따라서 a는 10, b는 5라고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겠지. 그럼 그때 2a 더하기 b의 값은 20 더하기 5 해서 25, 정답은 5번. 6번 이렇게 생긴 보기차식을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 해야 될 텐데,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인수분해를 할 거고, 그럼 x 4승 더하기 6x제곱 더하기 25, 얘네 둘을 기준으로 우리가 항상 선택을 해줘야 된다 그랬지. x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을 이용을 할 것인가, x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을 이용을 할 것인가. 그럼 x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을 이용을 한다 라고 치면 뒤에가 마이너스 4x제곱이 될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x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을 이용을 하려 치면은 더하기 16x제곱이 되어야 돼서
우리가 합차를 이용하려면 아무래도 위의 식을 이용을 해줘야 되고, 얘는 x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서 실수를 하면 안 돼. 2x 전체의 제곱인 거야. 그래서 얘는 지워주고, 두 개의 합 곱하기 두 개의 차,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이때 양수 a, b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a 값은 2고 b 값은 5가 될 거라 a 더하기 b의 값은 7.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것도 근각의 세관계만 이용을 해줍시다. 근각의 세관계만 이용을 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5고,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때 얘네 둘을 두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3인 2차 방정식은 3배의 x제곱 마이너스 2개의 합 x 더하기 2개의 곱 은 0까지 그렇게 됐을 때 요 값은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5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11이 될 거고, 얘 같은 경우에 두 개 그냥 곱하면 3분의 10 이렇게 될 거니까 얘 정리해서 써주면 3x제곱 플러스 11x 플러스 10은 0 이렇게 돼서 정답은 5번. 다음 8번 2차 방정식이 중근 p를 가질 때, 요거는 이제 간단하긴 한데 어쨌든 a 값이 지금 음수라고 주어졌고, a 값이 음수라고 안 주어져 있어도 일단 a는 0이 아니다는 써놓고 시작해야 되고,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라고 하면 판별식이 0이다 먼저 써줘도 되고, 아니면 제가 완전 제곱식이다를 이용을 해줘도 괜찮겠지. 그럼 그때 일단 첫 번째 판별식부터 써보면, 판별식은 짝수 판별식 써주면 9 마이너스 a 곱하기 2a 더하기 3, 이 친구가 0이 나올 거고,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9는 0, 따라 정리해주면 2a 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9는 0이고, 인수분해가 되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2a 마이너스 3a 플러스 3, 얘가 0이니까 따라서 a 값은 음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될 거고, 그럼 2차 방정식을 다시 작성을 해보면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은 0, 양면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0이니까 얘는 x 더하기 1의 제곱은 0이니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무슨 근? 중근을 가지게 되겠지. 그럼 이제 대략적으로 나올 값들이 다 나왔지? a 값은 마이너스 3이고, 이 마이너스 1이 뭐야? p 값인 거잖아. 중근 p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 식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p 값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a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그럼 그때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뭐 해줘야 돼? 얘를 표준형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위로 블록으로 이차함수가 그려질 거고, 꼭지점의 좌표가 2,1이니까 얘는 뭐라고 얘기해주면 돼? x는 2에서 최대값 1을 가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니까 정답은 3번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절대값의 비가 1대3이라는 건, 첫 번째 두근의 부호가 같을 때 두근을 내가 알파랑 3알파로 둘 수 있고, 두 번째 두근의 부호가 다를 때 두근을 알파와 마이너스 3알파 이렇게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알파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결정을 한 건 아니야. 그냥 두 개의 부호가 같다 다르다만 결정을 한 거지. 그럼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두근의 합은 4알파가 될 거고, 두근의 곱은 3알파 제곱이 될 텐데, 근각의 세관계에 의하여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48이 돼서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16이니까 알파는 4i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4i가 될 수도 있겠네. 그럼 알파 값이 4i면 두근의 합인 4알파는 16i가 될 거고, 이게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 그러면 a가 실수가 아니라서 안 되겠지?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4i일 때도 마찬가지로 a 값이 실수가 아니어서 이 케이스는 다 안 되네. 두 번째, 두근이 알파랑 마이너스 3알파인 경우는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알파가 나올 거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이 나올 텐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써질 거고, 그럼 알파 제곱은 16이 나와서 알파 값이 4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4일 수도 있고, 그럼 이때 알파가 4일 때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8이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a 플러스 2니까, 따라서 이때는 실수 a의 값은 6이 될 거고, 다음 알파 값이 마이너스 4일 때는 알파 값이 마이너스 4일 때는 8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니까, 따라서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서 실수 a 값으로 가능한 건 얘네 둘이고, 얘네 둘의 곱은 마이너스 60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우리가 다항식 px가 저렇게 나와 있고, px를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걸 px를 x-2에 대하여 정리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px를 x-2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는 우리가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줬었어. 이렇게 2로 조립제법을 3번 써주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2번, 이렇게 3번 써주면 차례대로 이 친구가 스몰 a, 이 친구가 스몰 b, 이 친구가 스몰 c, 이 친구가 스몰 d가 되어서 우리가 px를 x-2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x-2의 3승 더하기 4x-2의 제곱 더하기 7x-2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고, 이때 문제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p1002의 값이니까 p1002의 값은 뭐 2가 없어지지? 2가 없어지니까 1000의 3승 더하기 4배의 1000의 제곱 더하기 7배의 1000 뭐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게 p1002의 값이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000을 세제곱을 하면 얼마야? 1, 하나, 둘, 셋, 다여, 7, 8, 9. 그 다음에 1000을 제곱한 다음에 4를 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엔 7, 1000 이렇게 계산이 되면 얘네들을 이제 더해주면 되지. 1, 0, 0, 4, 0, 0, 7, 0, 0,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그때 얘네들의 각 자리수의 합은 1, 4, 7만 더하면 되니까 1 더하기 4 더하기 7 하면 요 값이 몇인 거야? 12인 거지. 그래서 각 자리수의 합이 12니까, 근데 그게 p 알파와 같대. 그럼 p 알파는 몇인 거야? 12인 거지 일단은. 그럼 그때 요 px를 이용을 해서, 요 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1 더하기 4 더하기 7을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잖아. 봐봐. 지금 p1002의 각 자리수의 합은 p1002라는 게 지금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럼 얘네들의 각 자리수의 합이 147이니까 우리가 결국 각 자리수의 합이 12일 때 p 알파의 값과 12가 같아질 때의 알파 값을 구해내야 된다라는 거잖아. 됐어? 그러니까 얘가 12가 되는, 정확하게 1과 4와 7이 더해지도록 하는 요 x 값을 찾아라, 이런 얘기고, 우리가 요 x에다가 몇을 대입하면 되냐면 3을 대입을 하면 이렇게 돼. p3은 1 곱하기 1의 3승 더하기 4 곱하기 1의 3승 더하기 7 곱하기 1의 3승이 돼서 정확하게 우리가
12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지. 그렇게 돼서 이제 알파 값이 3이고 요 값은 12여서 두 개 더하면 15 하고 끝내주면 될 것 같아. 11번 복소수 z가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는 복소수를 이런 상태로는 못 두지. 항상 어떻게 바꿔야 돼? 실수부 더하기 허수부 i꼴로 바꿔야 되니까 여기에 분자분모에 1-i씩을 곱해주고 계산을 해주면 복소수 z가 2분의 저것도 이제 계산 많이 해보면 마이너스 2i가 나온다는 걸 알고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i가 나올 거다. 그래서 z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저렇게 복잡하게 안 쓰고 복소수 z는 마이너스 i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요거는 뭘 이용해 줄 거냐면 항상 주기성을 이용을 해줄 거다. 주기성을 이용을 해준다라는 말이 뭐냐면 4개마다 똑같은 게 나온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줄 거다. 마이너스 i 두 번 곱하면 마이너스 1 세 번 곱하면 i의 3승이래. 그냥 i 4번 곱하면 1 그래서 요게 계속 반복이 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걸 이제 주기성이라고 하고 여긴 추가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걸 4개씩 더하면 항상 몇이다? 0이다라는 사실까지. 그런데 그때 fn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그때 f1부터 f100까지의 합을 구하래. 그러니까 우리가 차근차근 f1부터 작성을 해보면 얘도 분명히 규칙이 있을 거니까 우리가 그 규칙을 직접 발견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f1의 값은 그냥 z니까 뭐야? 마이너스 i가 될 거고 f2의 값은 z 더하기 z 제곱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f3은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이렇게 되니까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f4는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플러스 i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f5부터는 다시 뭐가 되겠어? f5부터는 f4에다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z 더하기 z 제곱 더하기 z 3승 더하기 z 4승 더하기 z 5승인데 여기까지가 뭐야? f4잖아. 여기까지가 f4니까 0이니까 얘는 z 5승인 거고 z 5승은 주기성에 의해서 다시 마이너스 i로 이렇게 되돌아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근데 그때 단순히 얘네를 나열을 해서 f100 값만 구하라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계속 더해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네들도 우리가 계속 더해보자. f1은 그냥 혼자만 더하니까 마이너스 i f2까지 더한 걸 써보면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f3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2 f4까지 더하면 그대로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f5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조금 더 써볼까? f6은 다시 마이너스 1일 거고 f7은 다시 뭐 i가 될 거고 f8은 1이 될 거니까 계속 조금씩 더해 나가면서 한번 써줘 보자고. 얘가 그럼 이제 f6까지 더하면 여기에다 마이너스 1만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여기는 i가 다시 더해지니까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여기는 다시 1이 더해지니까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2가 되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는 걸 캐치해낼 수 있냐면 우리가 f4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고 f8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고 즉 4의 배수일 때까지만 더하면 항상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근데 마침 100도 4의 배수니까 여기까지 다 더하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가 나올 거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고 b 값도 마이너스 2여서 두 개를 빼면 우리가 0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히 fn만 구하는 게 아니라 fn들을 또 더하기까지 해서 우리가 규칙을 발견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규칙은 항상
주기성에 의해서 웬만하면은 이렇게 4의 배수에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할 거니까 거기에만 주목해서 너희가 계산을 하고 규칙만 발견해주면 됩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야. 12번 다항식 적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실수의 k의 값은, 또 나눗셈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일단 검산식은 한번 써봐야 될 것 같고, 검산식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일단은 px는 이렇게 써주고, 어쨌든 얘가 지금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져야 되니까 몫이 뭐 이렇게 있겠지. 그럼 그때 뭘 구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k 값을 구하래. 그럼 이제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 된 거고, 항등식이다 보니까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의 x에다가 적절한 값을 대입을 해줄 건데, 우리가 대입할 만한 x 값이 뭐가 있냐면 요 2차 방정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 값 뿐이야. 얘를 구해보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대입하기가 조금 까다롭지. 근데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 2, 3, 4, 5회 중에서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었을 거야. 어떤 문제냐면 x의 값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i일 때, 혹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일 때 너희한테 요런 값을 구하라고 요런 값을 구하라고 나왔을까? 잠시만. 너희한테 이제 요 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왔을 거야, 문제가. 그럼 이제 이렇게 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얘를 무슨 취급해줬냐면 고차식 취급해줘서 무엇을 했냐면 차수 낮추기를 했었어. 오케이? 요 2차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차수 낮추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x값이 주어져 있더라도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차수 낮추기를 했었는데, 차수 낮추기를 어떤 식으로 했었냐, 우리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이니까 x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었고, x 3승 대신에는 양변에 x를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가 돼서 x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x가 돼서 얘가 1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 둘을 이용을 해서 2차로 표현된 건 다 1차로 표현을, 3차로 표현된 건 모조리 다 1로 표현을,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은 얘네를 가지고 x 6승의 값도 1, x 3승 제곱하면 되니까, 뭐 x 4승의 값은 x 3승에다가 x 곱하면 되니까 x 3승 1이니까 그냥 x, 이렇게 몇 차식이든 우리가 어떠한 고차식이더라도 1 또는 1차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 생긴 2차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차수 낮추기를 통해서 우리가 x제곱은 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x 3승은 1로, 이렇게 해서 차수를 모조리 다 낮춰볼 수 있다라는 얘기. 그럼 보자. 요 x 더하기 1은 그대로 두고 1 더하기 x제곱은 x제곱 대신에 내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쓸 수 있으니까 여긴 뭐가 돼? 그냥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여기는 그냥 뭐 그대로 1 더하기 x겠지? 그거 나 깜짝 놀랐네. 여기는 1 더하기 x가 될 거고, 우리가 x 3승 대신에 1 쓰기로 했으니까 여기는 1 더하기 1 뭐 이렇게 해서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x의 4승은 다 쓸 거야. 1 더하기 x의 4승은 1 더하기 x라고 쓸 거고, 1 더하기 x의 5승은 또 x 3승 1이니까 1 더하기 x의 제곱이랑 똑같겠지?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x 이렇게 올 거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야? 요거 3개가 또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지. 됐어? 그럼 요거 3개가 요거 3개를 이제 더 간단하게 써보면 마이너스 2x 곱하기 x 더하기 1이 될 거고, 얘를 조금 더 전개를 하면 x제곱 더하기 x가 될 건데, x제곱 더하기 x가 될 건데, 우리가 요 식에서
x제곱 더하기 x 대신에는 또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서 요 값은 2다. 근데 이제 여기가 지금 항이 여기까지 끊어보면 항이래. 여기까지 끊어보면 식이 총 12개가 곱해져 있는데 우리가 똑같은 게 3개씩 내 쌍에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계산을 하면 돼? 우리가 3개씩 묶은 거는 다 값이 2라고 했고 그런 게 내 쌍에 있으니까 2가 몇 번 곱해진 거야? 4번 곱해져서 16이 될 거고 결국 따라서 16-k의 값이 몇이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k의 값은 그냥 16이라고 마무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결국은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항등식을 작성을 하고 내가 x의 값을 대입하려고 보니까 좌변이 뭐야? 좌변이 굉장히 고차식이어서 우리가 계산을 하기가 조금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차식 같은 경우에는 차수 낮추기를 이용하기로 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차수 낮추기를 이용을 해서 차수를 낮추되 이러한 것들도 규칙성이 있었네. 어찌됐든 규칙성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규칙성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푸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12개를 다 하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규칙성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규칙성을 발견을 했으면 12개를 다 쓸 필요 없이 한 요 정도 쓰다가 스탑하고 규칙성을 발견을 해서 식의 값만 구해주면 될 것 같아. 됐어?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가 잘 이해가 안 되면 너희가 1, 2, 3, 4, 5회 중에 분명히 내가 차수 낮추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있을 거야. 그 부분을 찾아서 다시 공부를 해봐도 되고 그냥 아니면 나한테 가져와서 다시 물어봐도 되고. 근데 어찌됐든 이제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고차식이니까 고차식을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인 차수 낮추기를 이용해서 풀어주면은 문제가 없을 거다. 13번 이거 T4 애들이랑 N1반 애들은 좀 지겹게 봤을 문제인데 어찌됐든 그 지겹게 본 문제보다 한 차원 더 어려운 문제라 잘 들어봐. 다항식 fx를 x-3으로 나눴을 때 뭐 이렇게 써있으면 일단 우리가 뭘 쓰겠어? 다항식 fx를 x-3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 이렇게 작성을 하겠지. 일단은 이렇게 검산식을 작성을 할 거고 그 다음 x제곱 fx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 양변의 x에다가 양변에다가 x제곱을 곱해서 식을 쓸 건데 내가 요거 앞쪽은 아니다 그냥 쓰자. 요렇게까지 쓸 수 있어. 그럼 그때 문제에서 얘를 3x-1로 나누래. 3x-1로 나누라는데 3x-1랑 비슷하게 생긴 애가 여기 있네. 그래서 나는 3x-1로 직접 나누긴 할 건데 어찌됐든 식을 조금만 변형을 해줄게. 요 식을 변형을 해주면 내가 3x-1을 이렇게 먼저 앞에다가 쓰고 3x-1은 무슨 짓을 해준 거냐면 얘한테 곱하기 3을 해준 거니까 우리가 또 뭐 해줘야 돼? 3으로 곱하기 3분의 1도 해줘야 되겠지. 3으로 나누는. 그렇게 해서 식을 다시 써보면 3x-1 곱하기 3분의 1 x제곱 qx 더하기 rx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서 뭐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봤을 때 내가 뭐 해야 되냐면 x제곱 fx를 결국 3x-1로 나눠야 되거든. 그럼 3x-1로 나누려고 보니까 이 앞쪽은 어때? 이미 3x-1로 나눠 떨어지지. 그럼 앞쪽은 3x-1로 나눴을 때 요만큼이 몫이 될 거야. 앞쪽은. 그럼 뒤쪽은 더 나눠봐야겠네. 왜? 3x-1은 1차인데 여기 뒤에가 지금 2차잖아. 그래서 1차보다 차수가 낮아질 때까지 나눠봐야겠네. 얘는 어떻게 나눠? 직접 나눗셈 해야지 뭐. 그럼 rx제곱을 내가 직접 나눗셈을 할 거야. 뭐로? 왜 3x-1로? 그럼 rx가 되려면 3분의 rx 곱하면 rx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3분의 rx 이렇게 될 거고 빼주면 여기가 3분의 rx 그 다음 3분의 rx가 되려면 9분의 r로 나눠줘야 9분의 r을 곱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3분의 rx 마이너스 9분의 r이 돼서 나머지가 9분의 r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우리가 rx 제곱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rx 제곱은 3x-1로 나눴을 때 몫이 3분의 rx 더하기 9분의 r이고 나머지 또한 9분의 r이다. 이렇게 작성을 해줄 수 있어서 내가 위의 식을
조금 예쁘게 다시 써보면 앞에는 3x-1로 나눴을 때 몫이 3분의 1 x제곱 곱하기 qx고 뒤에 식은 3x-1로 나눴을 때 몫이 3분의 rx 더하기 9분의 r이고 나머지가 9분의 r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여기도 3x-1, 3x-1이 있으니까 이 전체 식은 사실 3x-1로 나눴을 때 진짜 몫이 3분의 1 x제곱 qx와 3분의 rx 그리고 9분의 r까지 더한 얘가 진짜 몫이 될 거고 나머지는 9분의 r이 될 거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뭘 확인을 해주자. 뭐 어떤 걸로 나누라 그러면 실제로 나누는데 실제로 나눗셈을 하는데 이미 나눠져 있는 파트는 건들지 말고 덜 나눠진 파트만 건드려서 나눗셈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 2번, 4번 중에 하나고 4번이네. 이거 더 고르기도 어렵네 이건. 어찌됐든 이렇게. 다음 14번 두 실수 A, B에 대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러니까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렇게 봤는데 얘네들의 개수를 살펴보면 A는 실수고 B도 실수인데 요 X 앞에 붙어있는 루트 2i가 뭐야? 허수지. 요럴 때는 한 근이 1 플러스 i라고 해서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i라고 할 수 없어. 개수가 모두 실수일 때만 가능해. 그럼 선생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항상 하던 대로 어떠한 근이 주어졌으면 뭐 해보면 돼? 대입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i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어떻게 돼? a 곱하기 1 더하기 i의 제곱 더하기 루트 2i 1 플러스 i 더하기 b는 0 뭐 이렇게 될 거고 전개를 해보면 a에다가 1 더하기 2i 하고 i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i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b는 0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이 전체가 지금 복소수잖아. 근데 복소수는 항상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어? 실수부 더하기 허수부 i 꼴로 정리를 하기로 했고 그럼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정리를 좀 해주면 a 여기는 사라지는 거야. 쏘리. 그래서 실수는 b 마이너스 루트 2 얘가 실수부고 허수부는 i로 먼저 묶어두고 2a가 있고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있네. 그래서 얘가 0이 되려면 이쪽도 0이 돼야 되고 이쪽도 0이 돼야 돼서 따라서 스몰 b 값은 루트 2가 될 거고 스몰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될 거다. 그럼 그때 지금 뭐 알파분의 베타 왜 베타분의 알파 값을 구하라고? 베타분의 알파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베타는 그냥 구합시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줘도 되는데 A 값이랑 B 값을 구했으니까 저 식을 인수분해를 해줘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근각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베타 값을 구해줘도 될 것 같아. A 값, B 값을 아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나는 직접 대입해서 인수분해하는 것보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하는 걸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a분의 루트 2i 이렇게 되지. 근데 a 값이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지. 그러니까 뭐 얘는 이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이제 얘가 마이너스 루트 2i 곱하기 그러니까 나누기 a니까 곱하기 a의 역수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뭐가 될까? 2i가 될 거고 근데 알파가 몇이었어? 알파가 1 더하기 i였잖아. 1 더하기 i였으니까 b는 b래. 베타는 마이너스 1 플러스 i 뭐 이렇게 되겠지.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베타분의 알파 값을 문제에서 구하라는 베타분의 알파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베타분의 알파 값은 그냥 계산하면 되겠지. 베타가 지금 마이너스 1 더하기 i고 알파가 1 더하기 i니까 뭐 분자분모에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곱해주면 뭐 아래는 켤레 곱한 거니까 그냥 2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하고 1 플러스 i의 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2분의
마이너스 하고 여기 계산하면 이제 2i가 될 거라 그냥 마이너스 i가 나온다 해서 정답 2번하고 지나가주면 될 것 같아. 뭐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a 값 b 값이 나온 순간부터는 그 뒤는 좀 자유야. 너희가 대입해서 뭐 대입해서 이제 인수분해를 해서 베타 값을 구해줘도 되고 나처럼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베타 값을 구해줘도 되고 거기서부터는 자유니까 어떻게 풀든 상관없어. 근데 이제 나는 근각계수의 관계가 제일 편할 것 같아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한 풀이를 너희한테 얘기를 해준 거고. 15번 유빈이랑 소윤이도 여기까지 잘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잘 보고 있겠지. 한번 시작해볼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고 그럼 2차 함수가 2차 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4야. y는 x제곱 마이너스 4. 그리고 얘가 y는 x 플러스 k와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했을 때 그럼 얘네들을 연립을 해서 이렇게 연립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이때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 내가 이렇게 설정을 하면 요 A라는 점의 x좌표가 알파가 될 거고 B라는 점의 x좌표가 베타가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럼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야? 뭐 알파랑 베타를 대입한 값도 알 수 있겠지만 일단은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값이 1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라는 값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 이렇게 된다까지 우리가 작성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그때 지금 두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C라는 건 직선의 y절편이니까 뭐라고 쓸 수 있냐면 C점의 좌표를 0, K라고 쓸 수 있고 여기 길이가 K다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럼 그때 지금 AOC의 넓이를 S1 그 다음에 BOC의 넓이를 S2라고 했을 때 S1의 넓이는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꼭지점 A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볼게.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요 S1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내가 CO 의 길이를 밑변으로 보고 그럼 K 그 다음에 요 길이를 높이로 보면 A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를 높이로 보면 요거는 마이너스 알파에 착각하면 안 돼. 알파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알파라고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S2는 똑같아. 2분의 1 곱하기 K 어차피 OC를 밑변으로 볼 거고 높이는 B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 얘를 높이로 보면 이건 그냥 뭐가 되겠어? 베타가 되겠지? 그래서 베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다. 그럼 그때 문제에서 S2-S1이 4래. 그럼 여기서 S2-S1 계산을 하면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면 2분의 1 곱하기 K는 공통인수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베타 플러스 알파가 될 건데 요 값이 4다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그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1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1이니까 따라서 K의 값은 우리가 8이라고 구할 수 있겠지. 그럼 그때 S1 플러스 S2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 저거 양변 더하면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은 아니지 K로 묶어야지 2분의 1 K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은 하고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만 구하면 되는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은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 1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 값이 이제 얼마야? 마이너스 12가 됐지. K 값이 8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을 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렇게 되니까 계산을 해보면 1 플러스 48 이렇게 해서 49가 되고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은 그냥 7이 되겠지. 왜? 애초에 설정 자체를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요 값은 양수여야 되니까.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7이다 하고 또 신나서 7 찾으면 안 되고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정확한 S1 더하기 S2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7 이렇게 되니까 28이다 해서 정답이 어딨냐 4번 해주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풀이가 조금 길어 보이지만 계산하고 설명하느라 길어진 거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너희가 요 삼각형 두 개를 쪼갰을 때, 요 삼각형 두 개를 지금 문제에서 쪼개줬잖아. 문제에서 쪼개주지 않더라도 너희가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쪼개서 보고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를 이 OC의 길이를 밑변으로 잡고 얘와 얘를 각각 높이로 잡아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게 훨씬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면 너희가 항상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을 해줘야 된다. 또 항상 얘기하지만 구하라는 거 마지막에 철저하게 구해주고, 너희가 미지수로 둔 값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값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꼭 마지막에 구하라는 거 확인을 해주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객관식이니까 괜찮지만 서술형 같은 경우에 꼭 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16번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식 fx가 다음 보기를 만족할 때, 여기 앞에가 복잡해 보여도 그냥 각 항의 개수가 어떠한 숫자들로 표현이 된 거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기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서 이제 2차 방식 fx가 에다가 플러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말이 좀 들어가 있었으면 더 완벽한 문제였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저건 이제 우리가 추가해서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실수 x라는 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기억에서 이제 양변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이든 0이든 1이든 대입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0을 대입하는 건 좀 의미가 없고, 그래서 내가 양변에 x에다 1을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f1은 f-1 더하기 f1 더하기 f0 이렇게 돼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f1, f1이 사라지고 f-1 더하기 f0의 값이 0이다 이렇게 식 하나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양변에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f-1은 f-1 더하기 마이너스 f-1 여기 바뀔 리가 없지. 마이너스 f1 더하기 f0 뭐 똑같이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그럼 이렇게 없애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식은 뭐 이래?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식은 마이너스 f1 더하기 f0의 값이 0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f-1과 f0을 더하면 0이고,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어? 뭐 그냥 f1이랑 f0의 값이랑 같다 이 정도로 얻을 수 있겠지. 그럼 일단 조건 기억에서는 이 정보와 이 정보 정도를 얻었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니은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차피 대입했던 값들이 0, 마일, 1이니까 니은에서도 똑같이 대입을 해주면 x에다 0부터 대입을 해주자. 얘는 그럼 f1 마이너스 f0의 값이 몇인 거야? 0. 아 이거는 근데 여기 위에 있는 정보랑 똑같네. 그럼 f1의 값을 x는 1을 대입을 해주면 1은 안돼.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면 f0 마이너스 f-1의 값이 마이너스 2다. 그럼 얘를 위에 있는 얘와라고 하면 모르겠구나. 요 f-1 더하기 f0은 0이랑 같이 연립을 해주면 어떻게 돼? 우리가 여기서는 f0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마이너스 f-1을 쓸 수 있으니까 요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배의 f-1이 되고, 요게 마이너스 2니까 따라서 f-1의 값은 1이다. f0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렇게까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f0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추가적으로 얘까지 이용을 해주면 f1의 값도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까지 얻을 수 있겠지? 그럼 선생님 f3의 값은 도대체 어떻게 얻습니까? 다시 기억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지금 f-1, f0, f1 값 다 구했으니까 fx를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래서 f3의 값은 그냥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해서 5다 하고 끝내주면 될 것 같다. 정답 3번.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왜 일부러 그렇게 냈는지 아니면 실수이신지 모르겠는데, 요 모든 실수 x라는 말을 빼서 주셔가지고 너희가 막 되게 혼란스러울 수는 있는데, 그냥 모든 실수 x란 말이 사실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문제고, 모든 실수 x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만 하면 너희가 그냥 어렵지 않게
모든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모든 x란 말이 들어가 있기만 하면 너희가 그냥 자연스럽게 숫자 몇 개를 대입해서 구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 어렵지 않아. 17번 그냥 문제 잘 읽고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특수하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는 그냥 전체에서 흰색 삼각형 2개 흰색 삼각형 3개 빼주면 되는 거니까 표현하기 불편할 수는 있어도 그냥 하면 됩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 가로가 10, 세로가 6이라고 주어져 있고 P라는 거는 점 B에서 출발해서 1초에 2씩 움직인대. 그러면은 T초 동안 움직였다 라고 하면 요만큼 길이가 2T가 될 거고 여기 길이는 10-2T 이렇게 되겠지. 그럼 T초 동안 얘는 T만큼 움직였을 거고 여기는 6-T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내가 여기를 1번, 여길 2번, 여길 3번 이렇게 하면 1번 넓이는 2T와 6을 곱하고 2로 나누면 여기는 6T 이렇게 될 거고 2번은 5 곱하기 6-T 뭐 삼각형 넓이니까 너희 다 구할 수 있잖아 이거는. 그래서 30-5T 이렇게 될 거고 얘 같은 경우에 또 이게 2개 곱해서 2로 나누면 여기를 2로 나누면 5-T니까 5T-T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ST는 전체 넓이 60에서 뭘 빼주면 돼? 6T도 빼주고 그 다음에 30-5T도 빼주고 그 다음에 5T-T제곱도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쓰니? 미쳤나보다. 6T도 빼주고 그 다음에 빼기하고 괄호로 묶었으니까 30-5T도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5T-T제곱도 빼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ST를 다시 써보면 60 여기 지금 5T 사라지고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30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30 이렇게 될 텐데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나오면 항상 뭘 확인을 해야 되냐면 T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지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데 제한이 되어 있네. 지금 0에서 5라고. 그럼 그럴 때 얘의 이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표준형으로 만들어주면 T-3의 제곱 더하기 21 그러고 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최고 차익에서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지? 이렇게 그려주면 몰라. 여기가 3,21이 될 거고 우리가 범위 0부터 5까지 표시를 해주면 5가 3의 한 2칸 차이, 0은 3칸 차이니까 실제로는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존재하는 거니까 최대는 언제야? 0일 때. 근데 0일 때는 사실 이제 넓이가 존재하긴 하네. 넓이가 존재하긴 하는데 뭐 어쨌든 0일 때가 최대일 거고 0일 때 최대일 거고 여기가 가장 낮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면 돼? T값이 3일 때 최소값 21을 갖습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T값이 3일 때 최소값 21을 갖습니다 해서 우리가 뭐 해주면 돼? 그냥 3 곱하기 21 해서 63입니다 해주면 끝. 18번 개수가 모두 정수인 두 2차 다항식 라지 F, 라지 GX에 대해서 이런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라지 F랑 라지 G를 결정을 하세요 라는 얘기 같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가지고 라지 F와 라지 G를 결정을 해볼 건데 일단은 라지 F 제로가 마이너스 1에 뭐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조건 하나가 주어진 셈이고 그냥 라지 F에 대한 조건 하나가 주어진 셈이고 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게 성립한다. 그럼 일단은 요게 항등식이라는 소리고 내가 지금 라지 F0의 값이 2라는 걸 알잖아. 그럼 저거를 좀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다가도 X는 0을 대입을 해보면 자꾸 이상하게 생겨. 0을 대입을 해보면 2배의 라지 F0 더하기 라지 G0는 제로니까 라지 F0의 값이 마이너스 2니까 라지 G0의 값은 4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거는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라지 fx 곱하기 라지 gx의 값이 x-1 곱하기 x-2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식을 이렇게 써주고, 항등식이니까 양변에 x에 1을 대입을 하면 라지 f1 곱하기 라지 g1은 0이고, 2를 대입을 하면 라지 f2 곱하기 라지 g2도 0이다. 이렇게 알 수 있고, 얘네들에 대한 정보가 주는 거는 라지 f1이 0이거나 라지 g1이 0이다. 두 번째 얘는 라지 f2가 0이거나 라지 g2가 0이다. 이러한 정보를 주고 있는 것 같아. 주고 있는 것 같아가 아니라 이러한 정보들을 지금 현재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얘네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니은을 함께 이용을 하면, 만약에 우리가 니은까지 이용을 하면 라지 f1의 값이 결정이 된다면 누구도 결정이 되는 거야. 라지 g1의 값도 결정이 되는 거고, 라지 f2의 값이 결정이 되면 누구도 결정이 되는 거야. 라지 g2의 값도 결정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 왜냐면 이제 니은에다가 1을 넣으면은 라지 f1의 값을 알면 라지 g1의 값도 결정이 되고, 라지 f2의 값을 알면 라지 g2의 값도 결정이 되니까, 반대로 이제 라지 g의 값이 결정이 되면 라지 f의 값이 결정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f랑 g랑 자리가 바뀌어도 뭐 괜찮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케이스를 4가지 정도로 나눠볼 거야. 첫 번째 케이스, 라지 f1이 0이고 라지 f2가 0인 경우. 두 번째 케이스, 라지 f1이 0이고 라지 g2가 0인 경우. 세 번째, 라지 g1이 0이고 라지 f2가 0인 경우. 네 번째, 라지 g1이 0이고 라지 g2가 0인 경우. 이렇게 4가지 정도로만 나눠보면은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라지 fx와 라지 gx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케이스가 조금 많아서 지금 왼쪽에 공간이 좀 많거든. 왼쪽에 좀 공간이 많은 대로 옮겨서 계산을 해볼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해보면,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해보면 조건 나가 지금 조건 나도 따오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지금 조건 나가 위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그럼 라지 f1이 0이니까 2 곱하기 라지 f1 더하기 라지 g1의 값이 0변 x에다 1 대입한 거니까 3이다. 근데 얘가 0이니까 우리가 라지 g1의 값이 3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양변 x에다 2 대입하면 라지 f2의 값 더하기 라지 g2의 값은 6인데 얘가 0이니까 라지 g2의 값도 몇이다? 6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겠네. 그럼 그때 우리가 미리 알고 있던 요 값들도 중요하겠네. 알고 있는 값들은 다 끌어와서 써놓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값들, 이렇게 라지 f 제로는 2다. 그 다음에 아까 구했던 저건 쓰자. 라지 g 제로는 4다.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함수를 결정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라지 fx에 대한 정보는 뭐가 있냐면 라지 f1은 0이고 라지 f2는 0이다. 그리고 라지 f 제로는 마이너스 2다.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라지 fx를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지 fx는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고 x-1과 x-2를 인수로 가진다. 근데 라지 f0가 마이너스 2니까 라지 f0는 2m,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스몰 m은 마이너스 1. 따라서 라지 f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다. 뭐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고, 라지 gx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g0는 4다. 그 다음에 g1은 3이다. g2는 6이다. 이 정도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라지 gx를 굳이 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라고 하면, 일단은 g0가 4다를 이용을 해서 c 값은 4다. 그 다음에 g1의 값이 3이다를 이용을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4가 3이다. 그 다음에 g2의 값은 6이다를 이용을 하면 4a 더하기 2b 더하기 4다. 뭐 이렇게 써주면, 이쪽 친구들을 2배를 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6은 4a 더하기 2b 더하기 8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내가 계산을 잘못한 게 일단은 없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 지금 이렇게 나오면은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계산을 잘못한 게 있지? 저걸 2배를 하면 6은 2a 더하기 2b 더하기 4지? 8이지? 그렇게 해서 얘를 빼주면 0은 2a 4. 따라서 a 값은 2가 나오고 b 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오더라. a 값은 2가 나오고 b 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오니까 gx는 2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 이렇게 나와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무너진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경우가 되는 거고, 라지 f 마이너스 1의 값은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일단은 6이 될 거고, 라지 g1의 값은 2 마이너스 3 더하기 4니까 3이 돼서 얘네 둘을 더하면은 9다 해서 정답을 5번이라고 해주면 되는데, 아이고 정답을 5번이라고 해주면 안 되지. 지금 계산을 잘못했으니까. 지금 여기가 6이 아니라 마이너스 6,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정답 2번이다 해주면 되는데, 사실 이제 이거는 운이 좋아서 첫 번째 케이스만에 답이 나와서 답을 2번으로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우리가 다른 케이스가 왜 안 되는지 좀 알아봐야 되니까 한 케이스만 더 해보자고. 근데 너무 어렵다 이거 이렇게까지 할 거면. 다음 두 번째 케이스 라지 f 1이 0이고, 이번엔 라지 g2가 0인 케이스를 해볼 거야. 그럼 라지 f1이 0이니까 우리가 2배의 또 라지 f1 더하기 g1의 값이 3이니까 우리가 g1의 값이 또 3이다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 g2의 값이 몇이냐? 이게 6이니까 g2의 값을 내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이번 케이스는 이 값이 3이겠다. 그럼 이제 f2의 값이 3이다. 뭐 이렇게 얻을 수 있겠네. 됐지? 그럼 이제 이 케이스에서 라지 fx에 대한 정보들을 나열을 해보면, 라지 f0는 마이너스 2고, 라지 f1의 값은 0이고, 라지 f2의 값이 3이다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이번에 라지 fx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두면, 이렇게 두면은 우리가 f0의 값이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두고, 그 다음 라지 f1의 값은 a 더하기 b 마이너스 2인데 이 값이 0이고, 그 다음에 라지 f2의 값은 4a 더하기 2b 마이너스 2인데 이 값이 3이잖아. 그럼 그때 위에 거랑 계산한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서 2배를 하면 2a 더하기 2b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나올 거고, 2개 빼주자. 2개 빼주면 2a
플러스 2는 3 이렇게 해서 a 값이 뭐가 나와? 2분의 1이 나오지. 근데 a 값이 2분의 1이 나오면 안 돼. 왜? 개수가 모두 정수라 그랬으니까.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2번 케이스도 안 되고 3번 케이스도 안 되고 4번 케이스도 안 될 거야. 나도 지금 해설을 하면서 풀고 있는데 이게 2번, 3번, 4번 케이스가 모조리 다 안 되는 이유가 아마 이렇게 될 거고, 너희가 심심하면 해봐. 나는 안 할 거야. 일단은 18번 여기까지. 19번 다음을 계산하여 뭐 a, b의 값을 구하시오. 뭐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복소수가 같을 조건을 이용을 하면 되는 거고, 좌변을 항상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계산을 해서 뭐 a는 6, b는 2 이렇게 구해내라 라는 얘기겠지. 그럼 이제 여기도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계산을 하고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계산을 하면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개를 해주면 2, 그 다음에 더하기 6i 마이너스 i, 그 다음 플러스 3 이렇게 하고,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계산을 해주면 a는 5, b도 5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에는 분모에 i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i를 곱해주면 어차피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4i 이렇게 돼서 실수분은 없다가 아니라 0, 허수분은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 참고로 우리가 i분의 1은 이제 마이너스 i다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더 좋고, 그 다음 5번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분자 분모에 2-i의 켤레인 2 플러스 i를 곱하면 분자는 3 더하기 i와 2 더하기 i가 될 거고, 분모는 켤레를 곱하면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이니까 5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위에 거는 전개를 해보면 6 더하기 2i 3i니까 5i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하면 얘가 5분의 5 더하기 5i 5로 나누면 1 더하기 i가 돼서 실수분은 1이고 허수부도 1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6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얘기하지만 일단은 안에가 양수든 음수든 무시하고 어떻게 계산을 하자? 그냥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1을 곱하자. 그래서 루트 36 이렇게 쓰고, 근데 마이너스니까 예외 상황이니까 앞에 마이너스까지 써주자. 그 다음 얘도 루트 무시하고 그냥 루트 마이너스 4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예외 상황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자. 그럼 식을 다시 써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6 하고 마이너스 2i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6 플러스 2i가 돼서 실수분은 마이너스 6이고 허수분은 2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루트는 너희가 그냥 편하게 계산을 해주면 돼. 루트 안쪽은 양수든 음수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계산을 해주고, 다만 예외적인 상황에만 앞에 마이너스를 써준다 안 써준다 이것만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19번도 끝. 20번도 지금 총 한 6회 풀면서 세 번째 등장하는 문제 같아.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어쨌든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고,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는 항상 얘기하지만 그래프를 그리는 게 기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표준화를 먼저 해주면, 표준화를 자꾸 표준형을 먼저 만들어주면 되고, 마이너스 x 더하기 2a의 제곱 더하기 4a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항상 이렇게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으면 그래프 똑같은 거 3개 그려주면 돼. 그래서 얘를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고, 여긴 1번, 여긴 2번, 여긴 3번 이렇게 해주고,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a, 뭐시기, 여기도 마이너스 2a, 뭐시기, 여기도 마이너스 2a, 뭐시기 이렇게 써주고, 마이너스 2부터 1을 표시를 하는 거야. 마이너스 2부터 1이 여기 있을 때. 그래서 실제로는 그래프가 여기 요만큼만 해당이 되는 거지. 그 다음 마이너스 2부터 1이 이렇게 있을 때 실제로는 그래프가 이렇게 누가 더 높고 낮으면 크게 의미가 없어 지금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1이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이만큼만 그래프가 해당이 되는 거겠지.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누고, 뭐 등호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2a랑 1이 같을 때, 뭐 마이너스 2a랑 마이너스 2가 같을 때, 어머 여기 마이너스 2구나. 마이너스 2가 같을 때 그거는 1, 2, 3번 케이스 중에 어느 케이스에 들어가든 상관없으니까, 만약에 혹여나 값이 나온다면 그냥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1이 마이너스 2a랑 같을 때는 뭐 요 케이스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a랑 같을 때는 요 케이스에 들어가 준다고 생각을 해주면 일반적으로 편할 거야. 그럼 그때 최대값이 2. 그럼 최대는 언제야? 가장 높을 때의 값이 2니까 얘는 1,2를 지나야 되고, 여기는 여기니까 얘가 이거고, 얘는 여기니까 마이너스 2,2를 지난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얘는 1,2를 지난다니까 대입을 해주면 2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a 더하기 a 마이너스 1.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3a는 아이고 마이너스 4.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인데 말이 되나?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면은 요 대칭축이 왜 이래, 요 대칭축이 3분의 8이 되는데 3분의 8은 1보다 크니까 뭐 가능하네. 그래서 얘는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꼭지점을 구해놨을 때 요 값이, 여기 꼭지점의 y좌표가 4a제곱 더하기 a-1이었으니까 여기도 계산을 해주면 4a제곱 더하기 a-1이 2다. 그래서 4a제곱 더하기 a-3이 0이다. 얘도 인수분해가 될 거야. 이렇게.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1과 4분의 3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2가 돼서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2가 있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안 되고, 4분의 3이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말이 되네. 그래서 얘는 안 되고,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얘는 된다. 그 다음 마지막 마이너스 2,2를 지난다. 2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따라서 9a는 7. 그래서 a 값이 9분의 7 이렇게 나올 거고, a 값이 9분의 7이 나오면 요 마이너스 2a 값이 꼭지점의 x좌표가 몇이냐? 마이너스 9분의 14가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보다 크잖아. 마이너스 1점 몇이니까. 그래서 얘도 안 되네. 그래서 상수 a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했으면 아까 4분의 3이랑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네. 마이너스 3분의 4랑 4분의 3 이렇게. 얘 같은 경우에 너희가 한 세 번째 보면 대충 뭐 하는지는 알 것 같은데, 그냥 그 정도만 알아도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풀 수 있어. 그러니까 대칭축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을 때, 대칭축의 위치가 이 문제에서 주어진 마이너스 2와 1 사이, 마이너스 2와 1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 문제를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주고, 그때마다 나온 a 값들이 항상 되는 건 아니고 되는 애들이 있고 안 되는 애들이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면 된다 하고 마무리해주면 될 것 같아. 21번 다음 보기를 만족하는 다항식 gx와 최고 차이의 계수가 1인 4차 다항식 fx 그렇게 나와 있고, 기억은 f1은 9, 뭐 그냥 그렇다 치자. 뭐 1 대입했을 때 9가 나온다 정도고, fx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와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 그럼 얘는 뭐야? 나머지가 1차보다 낮아야겠지? 그래서 나머지가 상수일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이제 조건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나머지가 r이 있잖아. 그럼 내가 fx에서 r을 뺀 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 x 더하기 1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x제곱 더하기 5로도 나누어 떨어질 거니까 x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5 하고 이렇게 몫을 써줄 수 있겠지. 그렇게 되면 조건 니은에 의해서
fx를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x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5 하고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써주는데, 문제에서 fx가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4차 다항식 fx라고 했으니까 지금 얘네 둘 곱하면 3차니까 여기는 x-k 정도로만 작성을 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뭐 몫을 qx 정도로 작성을 해줘도 좋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4차라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3차로 나눴으면 그때 몫은 1차 정도로 작성을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거고, 그리고 혹여나 니은 같은 게 이해가 안 된다면 내가 앞에 몇 회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부분에 이렇게 나머지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나머지가 이제 있는 형태의 다항식은 우리가 나머지를 없앤 형태의 다항식을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학원 왔을 때 물어봐. 어찌됐든 다시 fx가 지금 이렇게 작성이 된다까지. 그럼 이제 미정계수가 k랑 r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는 그러니까 미정계수가 k랑 r 두 개가 있으니까 식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두 개가 필요한데, 하나는 f1의 값이 9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머지 하나는 이 디귿에서 g1의 값이 2니까 여기 양변에 x에다 1 대입하면 f0은 g1의 제곱이니까 4다. 그래서 f0의 값은 4다. 요거 두 개 이용을 해주면 k값과 r값이 나올 거니까 f1은 2 곱하기 6 곱하기 1 빼기 k 더하기 r, 그 다음에 f0은 1 곱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k 더하기 r. 얘네 둘을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겠지. 요 값은 9고 요 값은 4. 네. 그렇게 해서 빼주면 r이랑 r은 사라질 거고 위에 거는 12 마이너스 12k였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5k를 빼줬으니까 플러스 5k, 요 값이 5가 될 거니까 다시 정리를 해주면 7은 7k 이렇게 해서 따라서 k 값은 1이 나올 거고 k 값이 1이 나오면 r 값은 9가 나오겠네. 따라서 fx는 우리가 x 플러스 1 x제곱 더하기 5 x 마이너스 1 더하기 9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이제 g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디귿을 이용을 해서 구해줘야 될 것 같아. 디귿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fx-1은 여기 x자리에다가 그 식만 대입해주면 되겠지. x-1만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되냐? x 곱하기 저기는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이렇게 될 거고 곱하기 x 마이너스 2 더하기 9 이렇게 될 건데,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전개를 좀 해주면 여기 x란 게 그다음에 이렇게 될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공통으로 있으니까 a로 치환을 하면 얘가 a제곱 더하기 6a 더하기 9 이렇게 돼서 얘가 a 더하기 3의 제곱이 될 거니까, 따라서 fx-1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의 제곱이 될 텐데 얘가 gx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gx는 그냥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은 이거일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g1의 값이 2라고 했으니까 g1의 값이 2인 건 둘 중에 대입을 해보면 이건 알 수 있지. 얘니까 gx는 이렇게, fx는 아까 구했듯이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f2의 값은 구해보면 3 곱하기 9 곱하기 1 더하기 9니까 36이 될 거고,
G의 값은 대입해보면 3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F2 더하기 G의 값은 39다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될 것 같네. 네. 그러니까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은 그냥 보기 니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핵심은 요거 보기 니은에서 이제 나머지가 같다를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할 때 식을 요렇게 두고 작성을 하는 거. 그러니까 웬만하면 나머지를 없앤 식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는 거. 저게 핵심이고, 그리고 마무리할 때 gx가 두 개가 나왔을 때 g1은 2를 이용을 해서 걸을 수 있으면 걸러서 작성을 해주시고,